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서 미세혈관들이 두꺼워지면서 막히는 열곡내경색,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경색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뇌경색의 분류에 따라 가지고 재발률이라든가 예후 치료 방침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심장통 뇌경색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통 뇌경색은 전체 뇌졸 중에 한 15%에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소과될수록 그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경색 1년 재발 위험성은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이제 위험 인자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다양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5에서 6% 가까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심방 잔떨림이라고 하는 부정맥인데, 이제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왼쪽 심방, 특히 이제 좌심방 어귀에 혈액의 정체가 되게 되고, 이 정체된 혈액이 이제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계 판막으로 이제 판막을 치환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판막에 혈전이 달라붙으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외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혹은 이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이제 심부전인 경우에도 심장의 근육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부위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이 이제 뇌졸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쪽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는 모든 병들이 다 심장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에서는 이 세 가지 증상에 중점을 둬서 이제 환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면서 소리 내면서 웃어 보았을 때 한쪽 안면이 이제 그 마비가 오는 안면 마비가 있는지, 그리고 양쪽 팔을 들어 보았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처지는 한쪽 팔 마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발음이 어둔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들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증상을 보고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오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 중에서는 이게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한쪽으로만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한쪽 공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한쪽만 자꾸 쳐다보게 된다던가, 혹은 갑자기 발생하는 성격 변화라든가 시력 저하, 시야 장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겹보이는 증상,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의식 저하와 오심구토를 동반한 두통의 경우에도 반드시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서 빨리 병원으로 와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뇌혈관은 제가 이제 한번 막히게 되면은 1분당 신경세포는 한 190만 개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잃는 것은 뇌를 잃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 발생한 지 4시간 반 이내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가 있고, 6시간 이내에 내원했을 때에는 직접 이제 막혀있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의 증상이라든가 뇌 영상 소견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는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환자마다 그 측부순환의 발달된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막혀도 이제 뇌경색이 진행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뇌세포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받은 허혈 중심부라고 하는데, 이 허혈 중심부의 크기가 작고 혈류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 이제 혈관을 열어주게 되면은 혈류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이제 허혈 반응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이제 큰 경우에는 시간이 6시간이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이 지났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동맥내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5시간 내에 오시게 되면은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 용해제는 4.5시간 내에 투여가 되면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증상에 심한 정도 관계없이 도움이 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3에서 5% 정도의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해서 득실을 따져가면서 약을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 이제 막혀있는 혈관으로 스텐트를 올려가지고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되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osition the balloon guide catheter as close to the 시술 thrombus 관련된 site as 동영상인데 지금 possible.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냥 Connect the 넘어가겠습니다. rotating hemostatic valve, or RHV, to the fitting of the guide catheter, and then connect the continuous flush.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제 증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인데요. 전화통화 중에 갑자기 발생한 오른쪽 이제 팔다리를 잘 못 움직이는 증상과 언어 장애, 눈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으로 내원했고, 이제 18점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걸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응급실로 왔고, 이제 정맥류 혈전 용해제를 이제 20분 만에 투여를 했고, 이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왼쪽 중간에 동맥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역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을 제거해서 왼쪽 중간대 동맥이 잘 개통이 되었고, 이제 혈전이 잘 제거가 된 사진이 되겠고, 조기에 재개통하면서 환자의 언어장애라든가 편마비 등이 거의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잘 회복해서 태어난 증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8세 남자 환자입니다. 밤에 자정에 잠을 잘 때까지는 정상이었지만 아침에 한 6시경에 깨면서 발생한 이제 의식 저하와 좌측 편마비, 그리고 이제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최초 정상 시간으로부터 한 8시간 가까이 경과해서 응급실로 오게 되었고, 내원에서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는 오른쪽 중간대 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이미 이제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받은 이제 뇌손상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뇌혈관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뇌혈관이 열리면서 뇌 부종이라든가 출혈 같은 것들만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술에 적응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뇌가 붓거나 피가 나면서 이제 뇌압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환자는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경과를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혈관을 잘 뚫은 이후에도 급성기 때는 제가 뇌졸중 전문 치료실에서 여러 가지 혈압 조절과 혈당, 그리고 열이 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산소 포화도를 잘 유지하면서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잘 인정받은 뇌졸중 전문 치료실에서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졸중 전문 치료실의 사망 및 장애 감소 효과는 아스피린보다는 더 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혈전 용해술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잘 조직화된, 잘 구조화된 뇌졸중 전문 치료실에서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판 뇌경색을 위한 약물 치료로는 이제 항응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많이 썼는데요. 와파린이라는 약은 이제 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혈전 예방 효과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제 혈전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피가 너무 묽어지면서 출혈 위험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와 모니터가 필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라든가 간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 와파린 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에 이제 보험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와파린보다 더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비비타민 의존 경구 항응고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시중에는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와파린과 비교해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고, 뇌출혈 위험성은 와파린 경우 제가 한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0.4% 가량 이제 와파린보다 훨씬 이제 낮습니다. 그리고 매달 혈액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어서 약을 한두 번만 빼먹어도 금방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대부분이 이제 콩팥으로 배설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쁜 환자들에서는 약효가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용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심장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됐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막 질환이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 예방에만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증이 조금 좁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응고제 농도가 잘 조절되지 않고 높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76세 남자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의식 저하와 오심 무토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내원에서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는 오른쪽 뇌에 굉장히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실까지 파급되고 뇌가 많이 이제 부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 혈종을 제거를 하고 뇌가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개 뼈를 절제하는 감압 수술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신경학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12시간 이내에 재출혈이 생기면서 이제 혈액이 커지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뇌가 이제 부으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대개는 한 2주까지 부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척수액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퍼지면서 척수액이 흘러가는 이제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척수액이 쌓여서 이제 뇌 수두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출혈 때문에 뇌 겉질이 자극이 되면서 경련이 발생하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뇌출혈이 생겼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초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해서 이제 출혈이 더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와파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약제들의 효과를 돌릴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고,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뇌압을 낮추는 약물, 그리고 경련을 조절하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뇌압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이제 뼈를 열어가지고 뇌를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감압술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을 140 정도로 제가 낮추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K 기량제, 와판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비타민 K 주사를 이제 제가 쓸 수가 있고, 혈액 응고인자가 포함된 이제 신선 동결장을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닥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를 이제 없앨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약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이 약을 쓸 수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약들도 작년에 FDA에서 미국 FDA 승인이 됐고 이제 국내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빠지거나 뇌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일부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원을 잘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항응고 치료를 하는 중에 항응고제를 충분하게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전이 생기면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고, 항응고제 농도가 너무 과한 경우에는 약제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뇌졸중 증상들을 잘 인지하고 그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